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리정광은 그 찐중더를 잡으러 길림시로 찾아갔었는데 이 고속도로를 달려서 그 길림시로 거의 들어가는데 저거 뭐야? 글쎄 이 앞에서 경찰들이 길을 막고서 한차 신문을 진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것들 저거 뭐야? 그러자 리정광과 자다 일당들 발작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왜냐고요? 그 찐중더를 칼로 쑤시고 산탄총으로 대가리를 깨부수려고. 이 리정광이 차량 트렁크에는 온갖 무기들로 꽉 다 차 있었으니 말입니다. 만약에 저 경찰놈들이 찐중더가 신고하여 파놓은 함정이라면 이 꼼짝다사 못하고 싹 다 잡힐 테니 말입니다. 아유 이 다들 바짝 긴장하면서 응 하고 냅다 뚫고서 지나갈 준비를 하는데 그 경찰들이 뒤로 뭐라고 얘기를 하자 한물이 시꺼먼 깡패놈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는 리정광 일당이 차량 쪽으로 단체로 꾸벅 인사를 해대는데 오 쟤네가 걔네들이었구나. 그제야 리정광이 안심을 하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 경찰들을 불러온 이 시꺼먼 놈들 누구냐고요? 바로 그 장춘시 어두운 바닥에서 강바지를 서고 있었던 짜오산이 보낸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달거, 꽝거 그 마중 나온 시꺼먼 놈들이 인사하는데 저희 큰형님 짜오산거가 요즘 너무 바빠서 친히 못 나오셨는데 우리를 보고 잘 메시오라고 했습니다. 이아우 조홍우라 부릅니다. 자 형님들 저희가 길을 내겠습니다. 이어 조홍우가 경찰차에 앉아서 위위 빠방 이 앞에서 길을 쫙 내고 이 리정광 일당 차량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하는데 네 짜오산이 빤슬 보셨나요? 이어 차량들은 그 길림시 최고급 호텔에 세우는데 그러자 고맙소 여러분. 근데 그 찐중더의 행방을 찾아냈어? 그러자 조홍우가 얘기하는데 아니요. 사실 우리는 어제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와서 그 찐중더의 집 앞에 죽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놈이 글쎄 도무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자다가 얘기하는데 찐중더 그놈이 웬만큼 예민한 놈이 아니라던데 역시나 집에는 안 갔구만요. 하지만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또 나그네 몇 명이 들어오는데 이 뒤에는 또한 한 나그네를 잡아서 주둥아리를 틀어막고는 질질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조홍우 형님의 이놈이 바로 찐중더라 한 패거리랍니다. 네, 조홍우가 그 짜오산이 얼음팔로 될만한 게가요. 그냥 무턱대고 찐중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가 아니고 이 다른 한 갈래 부하놈들을 시켜서 또 찐중더의 측근을 찾게 한 거라고 합니다. 다 그래? 리위나 도끼 어디 있니? 리정광이 얘기를 하지만 형님이 손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? 제가 그냥 이놈을 도끼 쌈장을 해버릴게요. 이 리윈이라는 놈이 두 짝짝이 눈가리를 좌우로 부릅뜨면서 이 도끼를 잡고 다가오는데 그러자 형님들 그러지 마셔. 이 잡혀온 놈이 그제야 얘기를 하는데 그 어투를 들어보니 우리 다 같은 조선족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말로 합시다. 그러자 스톱. 역시나 곁에서 리정광이 스톱을 외쳤고 그러자 리윈이 매우 아쉬워하는데 네 리정광이 일당이라 해서 다들 조선족을 봐주는 건 아닌데 리윈은 중국인 한족인데 무슨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싹 다 잡아족치는 놈이라고 합니다. 다 아쉽다 야. 너 내 형님 리정광만 아니었으면 내 먼저 너부터 작살내서 우리 진화의 분풀이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누구요? 그 잡혀온 놈이 두 눈이 휘두그레해지는 거였다는데 리정광이라고요? 형님이 바로 우리 조선족 건달의 전설 리정광 형님이 되십니까? 그러자 왜? 니네를 아니? 그러자 아이고 이 잡혀온 놈이 다짜고짜 굽신굽신 거리며 인사를 올리는데 형님 어디 그냥 알기만 할 뿐이겠습니까? 저희 친형이 베이징에서 자그마한 장사를 하시는데 이 리정광 형님이 그렇게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 형님 저 만약 다른 놈이라면 죽어도 모르는 척 했을 텐데 리정광 형님이 일이라면 여부가 있겠습니까? 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러니 사람은 항상 좋게 살아야 한다는 건데 리정광이 봐줬던 그 장사꾼은 그냥 아무 힘없는 자그마한 놈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우연하게 큰 도움이 될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그래서
리정광이 얘기하는데 그 찐중더 그놈이 내 아우 찐화를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이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단 말이요. 그러니 어떻게 도와주겠어? 그러자 이놈이 얘기하는데 찐중더 형님이요? 지금 바로 이거 길림시에 있는 게 맞습니다.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찐중더 형님이 고향에 오자마자 여기 아그들을 싹 다 모아서 회식함 조직했습니다. 하여 저 그 형님이 새로 바꾼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데 저 원래는 다른 놈이라면 때려 죽여도 안 내놓거든요. 하지만 리정광 형님이니 저 받쳐 올리겠습니다. 그렇게 리정광은 겨우 그 찐중더와 다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 이게 뉘기야. 자기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데 건아야 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니 아이 했니. 근데 또 언아야. 그 찐중더가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내 리정광이다. 그러자 아무리 리정광이어도 그렇지 그쪽 다른 번호로 하지 말라. 띠띠띠 찐중더가 그만 너무나도 놀라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리정광이 야가 어떻게 내 길림시에 새 번호를 아는 게지? 설마 이것들이 길림시에까지 쫓아온 게야? 여러분, 이 손바닥만한 길림시에서 찐중더가 얼마나 더 숨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? 찐중더는 요 놀란 새가슴을 다시 가라앉히고는 다시 리정광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나 내 번호를 니한테 준 게 그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게 어나야 리정광에.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 뿌드득 이를 가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너가 내 아우를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그 아가리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니? 너 지금 어디야 찐중더야? 그러자 찐중더는 좋게 의논을 해보려 하는데 사실 리정광이 네가 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야. 사실 내는 원래 진화를 죽일 생각이 단 1도 없었어. 근데 진화 그놈이 먼저 이 산탄총을 잡고 있는 내한테 귓바망이를 날려대고 거기에다가 또 종아리에 차고 있었던 비수까지 뽑아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니? 아니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리정광이. 그럼 내 산탄총까지 들고 서 있었는데 그냥 당해야 되니? 하지만 저쪽에서 계속 이제 치지 말라 찐중더야. 리정광이 폭발하는 거였다는데 우리 그러한 얘기를 서로 만나서 좀 나눠보지 뭐. 너 어디야? 내 지금 당장 찾아갈게. 하지만 저쪽에서는 뭐시여? 너 리정광을 만나? 저쪽에서 찐중더가 펄쩍펄쩍 뛰는데 내가 뭐 모조린가 하니 이놈아? 너를 만나 처음 맞아 죽게 됐다. 쏠러 받아 이놈아. 그렇게 툭 띠띠띠 놈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한다죠? 찐중더는 부랴부랴 핸드폰을 들어서 다른 데로 전화 한 통 넣었다고 합니다. 왜? 여보 지금 당장 애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. 이번에 우리 이제 아예 중국을 떠야 될 것 같으하다야. 네, 이 찐중더는 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여서 아예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 일을 해결 못하면 무조건 죽은 목숨일 테니 말이죠. 하지만 그 찐중더의 와이프는 뭐요? 이제 아예 중국을 뜨자고요? 아니 그저 나이트 장사를 벌이고 중국을 왜 뜹니까 중국을? 그 외국에 가면 개뿔도 없겠는데 우리 뭘 먹고 살아요? 네, 이 당시 찐중더는 40대 중반이지만 그의 와이프는 이제 20대 후반이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 한참 멋을 부리고 이 돈을 왕창 쓸 나이겠는데 이 늙은 나그네를 따라서 외국에 가서 개고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? 그러자 이 옆에 내가 정신 나갔나? 아이 그럼 내 죽는다고. 빨리 내 말 따라라. 하지만 그래도 찐중더의 와이프는 징징대는 거였다는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가 꼭 도망까지 가야 되는 건데 혹시 그 우리 뻐강 오라버니한테 부탁을 드려봤나요? 네, 여기서 뻐강이란 찐중더 와이프의 사촌 오빠라고 하는데 이 뻐강이란 놈도 그 베이징 강호 바닥에서는 오래된 고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너네 사촌 오빠 그 맨날 어디서 뜯어먹을 게 없냐 하고 눈가리만 팽글팽글 구리는 그놈? 가가 뭔 빤서를 한다네. 가 안 돼. 하지만 이 찐중더의 와이프는 계속하여 달래는데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화를 한 걸어봐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촌 오빠인데 진심으로 돕지 않을까요? 그러자
솔직히 찐중더도 왜 그 나이트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겠습니까? 하여 매우 찜찜해 나섰지만 그 뻐깡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하하하 내가 바로 베이징의 바이스통 뻐깡 따거내라 그래 뭔 일이고 네 사실 이 뻐깡이란 놈은 실력에 비해吹牛비만 세다고 그냥 맨날 큰 소리만 살아있는 놈인걸요 저기요 형님 그 다름이 아니다 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듣던 뻐깡이 이 마사를 찌푸리는데 나 건드릴 사람이 없어서 감히 리정광을 건드려? 그 하얼빈 것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 독종들이란 걸 모르냐? 하지만 진중더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리정광은 말이 안 통하는 놈이라고 하지만 이 그놈과 맨날 붙어 다니는 짜다이라고 끔딱지 같은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은 그래도 말이 통할 것 같은데 그러다 저쪽에서 누구? 짜다이? 그 혹시 심천에서 왔다는 그 짜다이 그러니? 이하 뻐깡이란 놈이 또 그제야 자신만만하게 콧방귀를 뀌었다는데 그 리정광한테 자다가 통한다면 걱정 붙들어 매라 해두야 먼저 자다 얘기부터 했어야지 그러자 저쪽에 진중더는 휘두그레해지는데 형님 그 자다도 한계구역이 강바지인데 막 상대할 놈이 아닙니다 아니 대체 걔를 어떻게 아는 건데 그러자 하지 뻐깡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너 이런 말 못 들어봤니?江湖不是打打杀杀的江湖是人情世故라고 말이다 이 바닥은 돈뿐만이 아니라 맨즈로도 서로 통할 수 있거든 그 짜다이라는 놈이 지 아무리 날아다니다고 해봤자 내 친구 샤오나이 아우가 아니겠니? 그 내가 듣기로는 그 짜다이라는 놈 예의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 선배들을 또 무척 존중해준다고 하던데 문제없다 문제없어 네, 자다가 전에 베이징에 처음 왔을 때 샤오나가 도와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자다이 같은 중칭중이之人은 이滴水之恩을必当涌泉相报라고 요 이슬 같은 은혜를 콸콸 솟아오르는 샘물로 보답하는 놈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자다이는 샤오나를 자신이 형님으로 모시며 맨즈를 제대로 줬다고 하는데 진짜요 형님? 그러자 이 찐중더는 한 갈래 희망이 보이는데 그래 이 뻐깡이야 인간이 덜 된 놈이라고 하지만 샤오나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시면 빨리 좀 전화를 해서 이 아우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쪽에 뻐깡은 걱정 말라 아우야 그 자다이라는 놈마 무조건 내를 맨즈를 주게 돼 있어 근데 이 빤서를 하려고 하면 이 당연하게 전이 있어야 할 텐데 너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러자 예? 돈이요? 이 진중더가 갸웃하는데 그거야 리정광이 내한테서 얼마를 요구하나를 봐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이 이 뻐깡이 손을 훨훨 졌는데 리정광 측의 돈은 걔네 돈이고 내한테 수고비로 얼마나 주겠냐 이 말이지 에헤 그 알만한 놈이 왜 이러시나 네 보셨나요 이런 인정사정 없는 놈들은 빤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같은 친인척끼리도 돈부터 따지고 보는 건데 그럼 얼마면 될까요 형님 그래서 아우야 뻐깡이 얘기하는데 이게 비록 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게 어디 그러야? 그만한 맨즈를 위해서 내 전에 빤서를 또 얼마나 했었겠니? 그러니 너 그냥 100만 위에만 달라. 네, 이야말로 천호 따지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어떡한답니까? 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봐야죠. 알겠습니다 형님. 그럼 어떻게 잘해주세요. 그러다 저쪽에선 하겠다고? 그래, 네 생각 잘했다. 너 그 툰이랑 나이트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어도 금방 벌제야. 네, 그러면 빤썰 시작한다. 그러면 여러분, 이 뻐깡이란 놈이 빤썰 과연 성사될 수가 있었을까요? 네, 이제부터 이번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시작인데 그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